우리나라가 선진국 국채클럽으로 일컬어지는 세계 국채지수의 후보국으로 등재됐습니다. 내년에 최종 편입이 결정되면 최대 90조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먼저 이민재 기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 한국이 세계국채지수 관찰 대상국에 등재됐습니다. WGBI는 미국, 일본, 영국 등 23개 주요국 국채를 담고 있어 선진국 국채클럽으로 불립니다. 중국도 지난해 11월 편입돼 명목 GDP 10개국 중 한국과 인도만 포함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길이 열린 겁니다. 추정 자산만 2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3,600조 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채권 지수입니다. 시장 가치에 따라 구성 비중이 결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 비중은 약 2.05% 수준으로 예상돼 수십조 원이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멕시코도 국채 WGBI 편입 전후로 관련 외국인 보유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요 기관들은 향후에 국내에 유입될 자금이 50조 원에서 최대 9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권 시장의 위상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도 이 지수에 편입 안 됐던 걸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마무리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겠다라고. 대략 한 20-30% 되는 액티브한 글로벌 지수에 편입될 거라고 움직이는 자금들은 빠르면 연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에 걸쳐서 어느 정도 유입이 되는 효과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채 수요 증가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환율도 지금 1,4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가 있고, 근데 이제 하는 쪽에서는 통화수업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WGBI로 인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자금이 돌아올 수 있다는 부분들은 환시장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재료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원화 자산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향후 최종 결정까지 제도 운영 점검 등 거쳐야 할 단계들이 남았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이르면 내년 9월 연례 심사를 통해 편입이 진행됩니다. 기재부는 내년에 있을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까지 한국이 WGBI 편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이번 관찰 대상국 등재가 갖는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전민정 세종 주재기자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정 기자, 우선 한국이 선진 국채클럽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원화 가치와 함께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원화 채권의 신뢰도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채가 선진국 국제클럽이라고 불리는 러셀의 세계 국채지수, 이거를 윗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편입이 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소위 질 좋은 외국계 투자 자금이 수십조 원의 한국 국채를 사들이게 됩니다. 이는 곧 한국 국채도 선진국 국채만큼의 투자 가치가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우리 국채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낮은 국채 위상 때문에 원화 채권에 대한 디스카운트, 즉 저평가 현상이 발생해서 국채금리가 비교적 높았는데요. 다시 말해서 국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싸게 팔린 것이죠. S&P 기준 국가신용등급이 AA 등급으로 다른 국가들의 국채 이자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5년물이 평균 0.8%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2.1%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수준인데요. 현재 선진국은 국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40% 정도 되는데요. 우리는 아직 20%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윗비 편입에 성공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와 선진국처럼 이게 30-40%까지 이제 사준다면 우리 국채가 제값을 받는 원화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게 됩니다. 국내 국채 시장에 외국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통상적으로 국채 시장에 자금이 1조 원이 유입이 되면 국채 가치가 올라서 조달 금리는 0.005에서 0.01%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국채도 빚이죠. 빚이기 때문에 조달금리가 내려가면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비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윗비에 편입돼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연간 최소 5천억 원에서 최대 1조 1천억 원의 국채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환율이 불안한 와중에 들려온 희소식인데 오늘은 특별히 영향이 없었지만 실제 최종 가입이 된다면 우리 외환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세계 국채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금들은 주로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이제 국부펀드에서 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단기적인 수익성보다는 이제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에 이런 안정적인 글로벌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면 국채와 외환 시장이 상당히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겠죠. 또 정부와 한국은행은 최근 국제 시장 안정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긴급 국채 조기 상환과 3조 원 규모의 국채 단순 매입이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임시 처방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국채 인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근본 처방일 텐데 그래서 선진 국채 지수 편입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끝도 없이 오르는 대출 금리도 걱정인데요. 채권 금리는 가계대출 금리 지표가 되는 만큼 대출 금리 안정도 기대되는 효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직 관찰 대상국에 오른 건데도 내년에 편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들이 많습니다. 최종 편입 가능성이 그 정도로 높은 겁니까? 네, 일단 기재부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관찰 대상국에 등재된 뒤에 나중에 편입이 안 되는 거는 지금까지 거의 사례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문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한국은 발행자의 액면가 500억 달러 이상, S&P 기준 신용 등급 A- 이상 등 윗비 편입을 위한 정량 조건은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정성 조건의 경우에는요. 일부 제한이 있는 상태인 레벨 1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없는 레벨 2를 만들기 위해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외국인이 국고채에 투자할 경우 이자 소득의 현재 14%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이런 것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일본, 호주, 싱가포르, 중국 등이 채권 비과세 조치를 단행해서 세계 구치지수 편입에 성공한 사례를 이제 정부가 참고한 거죠. 네, 지금 얘기한 이 외국인 투자 비과세 문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할 텐데 이 부분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재부는 외국인 국채 투자 면세가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국회도 통과를 시켜주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이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안까지 포함시켜서 전체 세법 전체를 놓고 논의를 하다 보면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야당은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09년에도 정부가 윗비 편입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비과세 방침이 백지화되면서 끝내 무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진 국채지수 편입에 꼭 성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남다릅니다. 널뛰는 환율과 국채 금리를 진정시키는 것도 시급한 데다가 과거와 달리 국내 국제시장 규모도 꽤 커졌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기반을 넓혀야 할 시점인 만큼 더 이상 국제시장 선진화는 늦출 수 없다. 이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빨라야 내년 9월에 결정이 나다 보니까 당장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 거다 이런 시각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 전문가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 국내 채권과 이제 외환 시장이 안정화될 거다. 이런 거에 물론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킹달러 현상이 원화 가치 하락과 국채 금리 급등의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윗비 관찰 대상국에 오른다는 소식만으로는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자금 유입이 예상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효과를 체감하기에도 시간이 걸리는 거 물론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편입 확정이 되더라도 일단 단기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채권 금리가 또 장기 채권 금리를 뛰어넘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워낙 이제 달러 강세 분위기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환율 안정 효과가 나올지 이것도 미지수인 게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